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적 사건 1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잘 쉬셨어요? 네, 저도 잘 쉬었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가 서로 싸웠다고 했죠. 자, 어느 나라가 이겼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이겼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조선을 마음대로 지배하기 위해서 한국과 새로운 조약을 하기로 했어요. 언제요? 1905년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조선이 없어져 버린 것은 1905년이 아니라 1910년에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1905년에 있었던 이 조약 때문에 조선은요, 아주 많은 힘을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요? 일본에게요. 자, 어떤 힘을 빼앗겼느냐면 바로 외교권을 빼앗겼어요. 자, 이 여러분, 외교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외교권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를 만나서 교류하고 조약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외교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본이 외교권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의 허락 없이는 다른 나라들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대한제국도 일본 말고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청나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양한 나라를 만나서 교류하고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 외교권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일본의 허락 없이 다른 나라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이 통감부라는 것을 조선에 만들었는데요. 이 통감부는요,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신하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통감부에서 일본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찬성했을까요? 정치를 일본 사람이 하고 조선의 왕이 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못 만나요. 자, 여러분이라면 찬성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반대했겠죠? 아니, 우리나라 정치에 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고종도 이 조약을 거절했어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어! 라고 했지만 이 조약을 만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요, 일본을 좋아하고 따르는 대한제국의 신하 5명과 함께 마음대로 이 조약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은요, 조선 사람이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역사적 인물 5명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없이 이 이토 히로부미와 이 5명이 이 조약을 하게 되는데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을사늑약에는 무엇을 뺏겼다고요? 외교권이 없어집니다. 조선의 외교권이 없어지고요. 1905년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서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한제국 즉 조선의 힘은요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회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을사조약은요 좀 문제가 많았어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자, 여러분 대학교 숙제할 때도 이름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제목입니다. 네. 그런데 나라가 하는 조약인데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고종 황제, 즉 고종 왕의 도장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도장 있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도장은 네, 황제의 도장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조약에는 당연히 황제의 도장과 서명은 뭐예요? 이름을 쓰는 거. 그래서 뭐 제 이름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효재 이렇게 서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도장도 없고 서명도 없고 제목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요, 국제법상 무효이고 불법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일본을 미워하는 반일 정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네, 지금 막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났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처럼 백성들이 직접 군대가 돼서 일본군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조선을 지키자! 이렇게요. 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의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만들었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의병의 대장인 안중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909년에 중국 하얼빈에서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죽었지만, 네, 이토 히로부미는 죽었지만 결국 이 조약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조선의 힘은 없어지고 대한제국, 즉 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 여기는 경복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복궁에 뭐가 있죠? 일본의 국기가 보이죠? 네, 결국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까지는 우리 고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네, 이 고종의 아들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종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어요. 그래서 1907년에 황제가 되었는데요. 그냥 이름만 황제였던 거예요. 사실 순종은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도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은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을사늑약 1905년에 있었죠. 외교권을 빼앗겼다고 했어요. 자, 이 을사늑약 이후로 강제로 조약을 계속해서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통감부를 만들어서요. 통감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이 통감은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황제나 뭐 왕, 신하가 아닌 일본에서 보낸 통감이 정치를 했고요. 그리고 대한제국, 즉 조선의 군대를요 강제로 없애버렸어요. 해산시켰어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사라졌어. 네, 이렇게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는요 대한제국의 신하들을 마음대로 정했어요. 아유, 이제 제가 보내준 이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순종은 너무 슬펐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에 충성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짱, 일본 최고, 일본 좋아요, 일본. 네, 이렇게 순종 옆에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주었어요. 결국 순종의 주변에는 자기 편, 조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1909년 7월 6일에 드디어 일본의 정부에서 대한제국을 합병하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합병이 뭐냐면요.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즉,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회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일본을 좋아하는 신하들의 강압적인 요구와 그리고 일본의 이 계획에 의해서요. 대한제국, 즉 조선은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경복궁에
일본의 국기가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제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네. 자, 그래서 조선은 1392년에 태조 이성계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자, 그리고 순종 1910년에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약 500년 동안 계속되었던 나라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조선 안녕. 네, 슬프네요. 자, 그러나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합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합병도 국제법에 따르면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황제 순종이요, 이 합병 문서에 마지막으로 서명, 이름을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나는 서명하지 않았어. 자,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는 일본의 황제의 이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장이 보이죠. 자, 그러나 대한제국 쪽에는 어떻습니까? 순종의 이름이 없었어요. 친필 서명, 그러니까 직접 적은 이름이 없는 조약은요, 국제법상 무효예요.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름이 있고 도장이 있지만 대한제국, 즉 조선 쪽에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불법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과정은요, 대부분 강압적이었고 불법적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운요호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 있었던 강화도 조약,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가지기 위해서 싸웠던 전쟁, 청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도 있었죠. 그리고 을사늑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합병까지 그 어느 것도 합법적이지 않았고 불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시대를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다스린 지배한 시기라고 불러서 일제강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병합 때문에 대한제국, 즉 조선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났어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이건 불법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분노는요, 다양한 독립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독립운동이 뭐예요? 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우리가 나라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오다가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에 나라를 다시 찾게 됩니다. 네, 이렇게 조선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물론 대한제국, 조선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당연히 일본에게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조선이 조금만 더 나라의 문을 빨리 열고 많은 발전을 했다면 이 일본이 쉽게 한국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의 나라도 강해질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네요. 파이팅 합시다. 자, 그래서요, 우리 두 번째는요, 이제 식민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라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외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뭐 영국, 뭐 일본에도 있고요. 이탈리아, 미국 사람들, 아는 사람 등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 즉 소수의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다 돈이 없고 가난했어요. 우리가 가서 도와주었으니까 그 나라가 발전했잖아요. 우리가 도와준 거니까 우리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대부분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지배국 덕분에 식민지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왔죠. 예를 들면 뭐 전기도 들어오게 되고요. 수도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교통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교통.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 숫자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식민지는 좋은 거 아니에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조금씩 한번 찾아봐요. 자, 식민지 시대에는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시설의 대부분은 조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시설은 대부분 지배국인 일본의 부자들, 즉 정치인, 그리고 군인, 그리고 사업가 등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이 사람들이 또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돈과 자원 대부분인 지배국인 일본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어요. 결국 이런 시설들은 일본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조선에서는요, 이 일본이요, 기찻길 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통이 좋아졌는데요. 이 기찻길을 만든 목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요,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식량, 그리고 무기, 또는 뭐 자원 같은 것을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이때 일본은요, 한국의 지배국이었고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교통을 통해서 한국에서 나온 돈, 한국에서 나온 자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전쟁에 사용이 되었어요. 즉, 한국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교통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 사업가들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교통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을 빨리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점점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도와 전기인데요. 자, 우리나라에 수도가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조선인들은 수도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물도 쉽게 사용하지 못했어. 자, 이때요. 서울에는 약 6만 5천 개의 가정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요만큼 일본인 가정은 8천 가정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의 가족 대부분은 이렇게 수도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나머지 한국인 가족은 대부분 수도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주 적은 수의 일본인 가족들만 수도를 사용한 것이에요. 수도를 사용한 거예요. 미안해요. 자, 그리고 전기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요. 아주 적은 수의 일본 사람들만 전기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듯 대부분의 편의시설, 뭐 전기, 수도, 교통 등은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고, 크게 보면 일본 전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여기 일본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또 조선에서 땅을 많이 샀는데요. 대부분 이 부동산도 땅도 일본인들에게 많이 빼앗겼습니다.
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죠. 네,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는데 인구가 늘어난 것도 실제로 인구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조선시대 때 인구를 확인하는 이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와서 이렇게 인구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인구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을까요? 그렇죠. 인구를 잘 알아야지 전쟁 때 사람을 몇 명 데리고 갈 건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인구 확인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은요, 많은 차별과 고통을 받았어요. 나라를 잃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 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자, 한국어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한글을 사용할 수 없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어요. 너무 슬프죠? 네. 이렇게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죠. 언어는 민족의 영혼인데, 네, 우리의 그 영혼인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모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이름을 만들 것을 강요받았어요. 네, 나는 한국 이름 좋은데요? 안 돼요. 무조건 다 일본 이름을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을 버리고 일본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식민지 지배는요, 이 식민지 다른 나라의 이런 발전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요. 네. 색깔이 같아졌죠? 네. 그 나라의 민족의 특징을 지워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우리가 도와준 거잖아.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식민지 지배가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또 아픔을 주는 일이 되니까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야. 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열린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요. 내 나라의 역사와 이웃의 역사를 잘 배우고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겠죠? 그래서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어땠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아주 슬픈 역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역사를 배워서 다른 나라가 나쁘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픔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 시간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역사적 사건 수업 시간 힘내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